그날의 새벽, 한 남자는 기억을 잃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에 휘청이던 그 순간, 한 생명이 꺼졌고 또 다른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또 한 번 피해자를 지웠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은 그날따라 술이 너무 달게 느껴졌죠. 퇴근 후 들른 식당은 조용했지만 유난히 눅눅한 공기가 밤을 감싸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남겨진 소주잔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고 사람들의 웃음은 점점 느려졌죠. 서연이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붉어진 얼굴로 "오늘 하루 진짜 길었네요 라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은 잔을 비웠어요. 그날의 공기는 술과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섞인 채로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겠죠. 술은 생각보다 깊게 번졌어요. 서연의 손끝은 떨렸고 도현의 시선은 점점 그 떨림에 매달렸죠.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당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깥의 바람은 유리창을 스치며 긴장을 밀어넣었죠. 시간은 3시간 넘게 흘렀고 남은 건 두 잔의 술과 흐릿한 말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잠겨 있었고 그 순간 도현의 발끝이 무겁게 흔들렸겠죠. 밖은 이미 겨울이 깊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서연은 균형을 잃고 잠시 비틀거렸죠. 도현은 무심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 손끝에는 아무 의도도 없었다고 그는 나중에 말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겹쳐졌죠. 숙소로 향하는 길은 길었고 도현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어요. 그 길의 끝에는 작은 불빛 하나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겠죠. 도현은 서연을 부축하며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그 길은 회사 숙소로 이어졌고 가로등 불빛은 숨을 삼키듯 깜빡였죠. 서연의 신발이 바닥에 부딪히며 끌렸고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도현은 말없이 그녀를 이끌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왔어요. 문 앞에 다다르자 서연은 힘없이 웃었어요. 오늘은 좀 무섭네요. 그 마른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도현의 손끝엔 식은 감정이 남았겠죠. 문을 열자 낡은 숙소 냄새가 쏟아졌어요. 오래된 전등은 깜빡이며 천장을 비췄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죠. 침대 시트엔 지난날의 피로가 묻은 듯했고 도현은 그녀를 눕히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섞였죠. 하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술 기운이 몸을 잠식하며 방 안엔 알 수 없는 온도가 퍼졌어요. 도현은 그 온도에 매달리듯 멈춰섰죠. 그 순간 시간은 기묘하게 늘어졌겠죠. 서연은 잠시 눈을 떴어요. 그녀의 시선은 천장 어딘가를 향했죠. 도현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죠. 그건 술 때문일 수도 혹은 오래된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방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긴장을 덮으며 흔들렸죠. 도현은 손끝으로 이불을 고쳐 덮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더 큰 파문을 일으켰겠죠.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전등빛은 깜빡이며 서연의 얼굴을 번져 비췄죠. 그녀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어요. 도현은 그 소리를 따라 숨을 맞췄죠. 그의 머릿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감정의 속도는 이미 어긋나 있었죠.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스산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이 밤의 균형을 깨기 시작했겠죠. 도현은 창문을 바라봤어요. 바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낯선 울림이 섞여 있었죠. 서연이 뒤척이며 낮게 신음했어요. 도현은 무심히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무심함이 곧 이유 모를 긴장으로 바뀌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다시 잠든 듯 보였고 방 안은 숨막힐 만큼 고요했어요. 그 고요가 너무 길어질 때 사람은 때로 잘못된 감정을 착각하겠죠. 시간은 새벽을 향해 기울었어요. 시계 초침이 벽을 긁듯 움직였죠.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술 기운이 다리까지 내려앉았고 그 눈빛엔 흐릿한 충동이 번졌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 시선 속엔 욕망도 두려움도 함께 있었죠. 인간은 종종 그 경계에서 자신을 잃어요. 방 안 공기는 정적과 욕망이 뒤섞이며 흔들렸죠. 그 정적의 무게가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바람이 문틈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오래된 먼지를 흔들며 공간을 지배했죠.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서연은 꿈속 어딘가로 빠져드는 듯했죠. 도현은 한 발 다가섰어요.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의 금이 깨지는 소리였죠. 그 금이 깨지는 순간 모든 건 돌이킬 수 없게 변했겠죠. 서연은 여전히 잠든 듯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잠은 평온하지 않았죠.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점점 느려졌어요.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머뭇거렸어요. 그의 마음속엔 멈춰야 한다는 신호와 조금만 덜하는 유혹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그 사이의 틈은 아주 얇았어요. 사람의 본능은 늘 그 틈을 파고들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방 안의 공명은 두 사람의 운명을 잠식해갔겠죠. 도현은 손을 내렸어요. 그 움직임은 아주 느렸죠. 그의 호흡은 빠르게 흔들렸고 이성의 끈은 이미 풀려 있었어요. 서연은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 미동은 곧 사라졌죠. 방 안의 온도는 갑자기 낮아졌어요. 정적이 무겁게 깔렸고 그 정적 속에서 도현의 그림자가 길게 번졌어요. 시간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에게는 멈춰 있었겠죠.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경계가 무너졌어요. 서연의 숨결이 끊겼고 도현의 시선이 얼어붙었죠. 공기엔 술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냄새가 섞였어요. 그는 뒤늦게 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손끝엔 미열이 남아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죠. 그 냉기가 그를 감싸며 현실을 밀어냈어요. 도현은 그저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라 믿고 싶었겠죠?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며 잔향을 남겼죠. 도현은 손끝을 내려다봤어요. 미열이 사라지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함이 답이 되었죠. 그 정적 속에서 도현은 현실을 믿지 못했어요. 방 안의 그림자가 그를 감싸며 모든 빛을 삼켜버렸죠. 순간의 침묵이 그렇게 긴 밤을 만들어갔겠죠. 도현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을 움켜쥐었죠. 손등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공기엔 묘한 냄새가 번졌죠. 그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어제의 술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의 온도가 함께 뒤섞였죠. 무너진 시간 속에서 도현은 벽을 바라봤어요. 그 벽은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저 침묵만 흘러나왔겠죠. 그는 정신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무겁게 멈춰 있었죠. 몸이 떨렸고 두 눈은 서연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이건 아니야 속삭임이 새어나왔지만 공기만 흔들렸죠. 시계 초침이 또각이며 현실을 찍어냈어요. 도현은 그 소리에 맞춰 숨을 몰아쉬었죠.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곧 죄책감의 리듬이 되었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새벽은 점점 빛을 잃고 있었죠. 도현은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봤어요. 먼동이 터야 할 시각이지만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멍했고 손끝은 점점 식어갔죠. 서연은 미동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세상을 멈추게 했어요. 도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삼켰어요. 그 숨소리마저 방 안에 갇혀버렸겠죠. 도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발끝이 바닥을 긁었고 그 소리가 불안하게 이어졌죠. 그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죠. 바깥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는 다시 방 안을 돌아봤어요. 그 시선엔 후회와 공포가 엉켜 있었죠. 문틈 사이로 들어온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그 빛이 그의 눈동자에서 사라졌겠죠. 도현은 복도를 걸었어요. 바닥에 낡은 나무판이 삐걱이며 울렸죠.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복도 끝엔 모텔 주인 춘자의 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이건 꿈일 거야 이 스스로 되뇌었죠. 그러나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자극했어요. 현실은 그 어떤 꿈보다 냉정했겠죠.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춘자가 기척을 느끼고 나왔죠. 도현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춘자는 이상함을 느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를 느꼈죠. 그 냉기가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겠죠. 춘자는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 앞에서 멈춰 섰죠.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고 도현은 문가에 선 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춘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마른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죠. 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서로가 알아버렸겠죠. 잠시 후 경찰차의 경적이 어둠을 뚫었어요. 파란 불빛이 모텔 벽을 스쳤죠. 형민은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냉정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죠. 서연의 시신은 차가웠고 도현은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형민은 무전기를 들며 단호히 말했어요. 여기, 바로 신고해. 그 목소리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멈췄겠죠? 현장은 곧 혼란에 휩싸였어요. 경찰과 구급대가 오가며 상황을 정리했죠. 도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공포와 무감정이 뒤섞였어요. 형민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짧게 말했다고 하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그의 말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겠죠. 조사실은 냉기가 돌았어요. 형민은 서류를 펼치며 도현을 바라봤죠. 그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 물음이 공간을 파고들었죠. 도현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머릿속엔 어젯밤의 그림자가 엉켜 있었죠. 그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공허했어요. 형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진실은 늘 침묵 뒤에 숨어 있었겠죠. 현도 교수는 기록을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방 안의 공기를 읽는 사람처럼 도현의 얼굴을 세밀히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만취가 아니에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번졌어요. 그 안엔 억눌린 충동과 망각의 조합이 있죠. 형민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렸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약한 틈에서 드러나겠죠. 시간은 흐르고 조사실의 시계 초침이 또각였어요. 현도 교수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죠.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예요. 그의 말엔 냉정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움켜쥐었죠. 손등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민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방 안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 정적이 죄보다 깊은 무게로 내려앉았겠죠? 밖은 오후로 기울었어요. 모텔 앞엔 경찰차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공간을 갈랐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공기를 덮었어요. 춘자는 창가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여직원이 참 착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의 마이크가 눈앞으로 다가왔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공포가 아직 남아있었고 그 기억이 목을 조여왔겠죠. 서연의 가족들은 병원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잡았죠. 울음이 터지려다 멈췄어요. 이게 정말 사고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그 옆에 있던 경찰은 고개를 떨궜어요. 가족들의 절규는 복도를 채우며 벽에 부딪혔죠. 공기의 온도는 낮아졌어요. 그 차가움 속에서 누군가는 분노를 삼켰고 누군가는 무너졌겠죠. 며칠 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죠. 도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퍼지는 순간 방청석의 숨소리가 무너졌어요. 현도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정의의 저울은 언제나 불안하게 흔들리겠죠. 검사는 단호히 반박했어요. 이건 충동적인 폭력이지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번졌죠.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꼈어요. 지우는 손끝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뛰었죠.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방어였고 동시에 인정이었어요.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죄처럼 들렸겠죠. 현도 교수는 증언대에 섰어요. 그는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억눌린 폭력적 욕구의 발현 상태였어요. 그의 말이 또렷하게 울렸죠.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는 겁니다. 두려움이 만든 방패죠. 법정 안의 공기는 정적과 진실의 경계에서 흔들렸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졌겠죠. 형민은 법정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냉정함이 서렸어요. 그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의 끝은 언제나 같은 이유로 변명될 거라는 거려. 술에 취해 그랬다는 말 하나로 세상은 잊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형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실은 늘 피해자보다 늦게 도착하겠죠. 판결문이 낭독됐어요. 피고인 도현, 상해치사, 징역 4년이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방청석은 술렁였죠.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누군가에겐 잔인한 선언이었죠. 도현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무너졌어요. 세상은 또 한 번 피해자에게 침묵했겠죠. 판결이 끝난 법정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죠. 도현은 아무 말도 없이 호송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낯설었죠.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무너졌어요. 이게 정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침묵으로만 반응했겠죠. 형민은 경찰서로 돌아와 사건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의 손끝이 문서 위를 지나며 멈췄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혔어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린 것 같았죠. 그는 고개를 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많은 사건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변명, 반복된 용서,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피해였죠. 형민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무력감이 서류 사이를 스며들었겠죠. 며칠 뒤 뉴스 화면에 사건이 재조명됐어요. 사회적 논란이 커졌죠. 진행자인 아범은 방송을 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술에 의한 심신미약, 그 말이 또 한 생명을 지웠습니다. 화면엔 서연의 사진이 잠시 비쳤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댓글엔 울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억은 언제나 다른 뉴스에 묻히기 마련이었죠. 진실은 그렇게 희미해졌겠죠. 현도 교수는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그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심신미약이라는 말, 그 단어 하나가 정의를 지우고 있죠. 아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명 아래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겠죠. 지우는 그 방송을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아범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죠. 그녀의 손엔 여전히 서연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언니, 세상은 변하지 않네요. 그 말이 흐느낌에 묻혔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왔죠. 그 빗물처럼 그녀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겠죠. 도현은 교도소의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엔 쇠창살이 얹어 있었죠. 벽은 축축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모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그랬단 말인가. 그 속삭임은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그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척할 때 더 깊게 고통받겠죠. 시간은 흘렀어요. 그 사이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이어졌죠. 뉴스 속에선 비슷한 말이 반복됐어요.
심심이약으로 가명 그 단어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범은 방송의 마무리에서 말했다고 해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죠. 그 잔향이 오래 남았겠죠? 현도 교수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어요. 책상 위엔 서연 사건의 기록이 놓여 있었죠. 그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죄는 잊혀도 제도의 잘못은 남는다.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그 흔들림이 마치 서연의 이름을 불러내는 듯했죠. 진실은 그렇게 종이 위에 묻혀 있었겠죠. 지우는 다시 서연의 묘를 찾았어요. 비가 그친 산길엔 흙내음이 가득했죠. 그녀는 조용히 꽃을 놓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 말이 바람에 섞였어요. 무덤 앞엔 새벽빛이 비쳤어요. 하늘은 조금 맑아졌고 구름은 천천히 흘렀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흘러갔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어둠에 머물러 있었겠죠. 밤이 깊어졌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의 불빛이 홀로 켜졌죠. 아범은 마지막 멘트를 남겼어요. 술은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순간 이미 죄는 완성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을 감쌌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기억해야겠죠. 조용한 정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라디오의 불빛이 꺼졌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